네, 안녕하세요. 메시지가 있고 콘텐츠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는 방송 공희준의 정세분석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예요. 화물연대 얘기가 있고 강신업 변호사 얘기가 있고 황태자, 한동훈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신업 변호사는 뭐 어떤 사람인데 여기서 다뤄요? 강신업 변호사가 어떤 분이냐면요.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대표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명목상으로만 건희사랑의 대표를 내려놨습니다만은 사실상 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대표죠? 건희사랑의. 아니 내려놨다는데 또 뭘 대표라고 보면 지금 대표가 서울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저희가 현대그룹 같은 데서 정주영 명예회장이 회장실에서 관도도 현대 회장을 정정 아니겠습니까? 삼성도 네.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참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혹시 이사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대통령 팬클럽 관계자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선 경우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사모 있고 명계나 문성근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박사모도 박사모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재밌는 게 대통령 팬클럽은 존재감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 팬클럽 회장이 누구지 아무도 몰라. 저도 명색이 정치 칼럼 쓰는 사람이지만 저도 몰라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은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그러네. 강신업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강신업 변호사가 한마디만 하면은 네. 정치권의 한 뉴스가 되고 빅뉴스가 됩니다. 왜 그러냐? 강신업 변호사가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운영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 같아요. 그래요? 이를테면 강신업 변호사가 자신의 네. 이제 SNS 공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뭐라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단적인 예가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준석은 잘릴 것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예언했거든요. 네. 정말 잘렸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도 했냐면은 그리고 동시에 유승민은 윤석열 정부 내에서 잘 안 나갈 것이다. 네. 그 예상대로 경선에서 졌어요. 김은혜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신업이 고라고 하면 윤 대통령이 고를 하시고 강신업이 스톱이라고 하면 윤 대통령이 스톱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서울대생들이, 저는 서울대 안 나왔습니다만은 서울대생들이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얘기요? 조국의 미래를 보려면 관악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조국의 미래를 알려면 관악을 보라.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운영 방향을 알려면 강신업 페이스북을 보라. 강신업 페북을 보라. 해요. 그대로 가고 있어요. 페북 네, 팔로우 해야 되겠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전 세계의 외신 기자들이 트럼프의 트위터를 매일 들여다봤듯이 지금은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이 강신업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오늘 하시려는 얘기가 강신업은 대야망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폭망. 이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대야망이 있어요? 일단 강신업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운하셨던 분이에요. 한때는. 그래요? 이분이 사법시험을 굉장히 늦게 합격하셨어요. 어떠한 사정이 있기에. 네. 그래서 윤석열도 만학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강신업과 비교하면 윤석열은 소년급제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늦게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한 청와대 우병우와 비교했을 때 무지 늦게 합격한 경우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병우와 윤석열만큼의 합격 연도의 차이가 윤석열과 강신업 사이에 있어요. 그래요? 네.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강신업 변호사가 나이는 적죠. 나이는 그래도 적은데 더 늦게 네, 합격을 더 늦게 합격했을 겁니다. 구수한 사람보다 늦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신업 옆에서는 윤석열이 소년급제가 하는데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양반이 무슨 야망이 있다고. 네,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늦게 온 자가 빨리 된다고. 네. 강신업 변호사가 요즘에 잘 나가요. 그래요? 무엇보다도
현재 시중에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 서열 순위가 있다. 네. 1위가 천공, 2위가 김건희, 그리고 3위가 강신업, 4위쯤이 윤 대통령이 아닐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그 권력의 심장부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전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네. 윤 대통령과 부부가 촬영한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네. 사진을 김건희 여사가 강신업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개인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뭐 회장인가 대표인가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 대표를 관둬도 지금도 현재는 김건희의 복심, 강신업이니까. 복심, 김건희의 남자. 표현이 그렇지만은 김건희의 복심 강신업, 김건희의 남자 강신업인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지표 강신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어떤 걸 선포했냐면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했어요. 당대표 나가셨다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웃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한때 이제 가세연, 악명 높은 가세연의 가용섭 변호사도 이제 당대표 도전하겠다는 말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했었는데. 김세희 대표도 이번에 최고위원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나 가세연 멤버들과 강신업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세연 뒤에는 누가 있냐? 평범한 태극기 부대가 있습니다. 네. 가세연에 돈 10만 원씩 한마디로 첫 번째 소시는 그러나 저기 강신업 변호사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버티고 계세요. 누가 봐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중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강신업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가 무관하다는 공식 성명을 내라고 계속 촉구를 해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한마디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네. 나는 강신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 했는데 그런 말씀을 딱 부러지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표 그래도 국민의힘당의 조직인데 아닙니다. 조직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대표가 되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모든 게 상상 가능한 건데 이를테면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서 대통령 대표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요. 더욱이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은 현재 태극기 부대 사이에는 거의 아이돌이에요. 그래요? 아이돌인데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부터 6년 전 이맘때 2016년 요맘때 어떤 칼럼을 썼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강신업 변호사를 싫어하는 젊은 네티즌들이 거의 뭐 박제를 하고 있는 글인데 어떤 거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칼럼을 썼어요. 그래요? 탄핵을 촉구하는. 박근혜는 왜 탄핵돼야 된다. 어떤 일 때? 그때 탄핵 전국에? 네, 국정농단 설관을 불거졌을 때. 어떻게 보면 강신업의 박근혜 탄핵 촉구 칼럼 보면은 명문입니다. 진짜 엄청난 명문이에요. 한번 봐야 되겠네. 네. 그런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은 태극기 부대에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종석 숙청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현재 강신업 변호사의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은 현재 유승민 찍어내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유승민 찍어내기 일단 성공을 한 게 지난 어떻게 보면 금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신업 변호사가 이런 예고를 했었어요. 유승민은 우리 당에서 별 재미를 못 볼 것이다.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결국은 경기도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은혜한테 졌죠. 유승민 전 의원이 김은혜 지금 현재 청와대 홍보수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알려면은 강신업의 패북을 보라. 근데 그때 김은혜는 조금 무리 아니었나? 하지만은 강신업이 아니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박빙의 차로 떨어진 거 보면 유승민이 나갔으면 경기도지사 판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게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이준석 찍어내기잖아요. 그걸로 거의 특히 이대남의 지지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준석 찍어내겠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강신업 변호사의 예언 겸
알고 정보대로. 있었다는 얘기 차이 따봉 죽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 그렇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저는 그래 문자 그대로 용산에 대한 지금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강신업 변호사인 거예요. 왜냐? 영부인께서 직접 사진을 보내주잖아요. 사진을 보내주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제가 여기서 이사님께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영부인으로부터 한번 사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 한 번도 없어. 제가 주변에 다 물어봤어. 제가 심지어 장재원, 권성동 이런 분들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서전에 이제 경선에 출마합니다. 네. 그러면은 강신업의 사실상의 선대 본부장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예요. 아니 영부인이 당대표 경선 캠프의 사실상의 선대 몇 본부장이신데 퍼센트나 될 거라고 봐요. 가능성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당원 비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일반 여론, 일반 민심 10%, 당원 민심 90%인데 그러면은 강신업 변호사가 나오면은 당원 민심이 높아질수록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선에서 당원들의 당심을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강신업 변호사의 당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건 안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면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건희 여사와 저는 강신업 변호사가 저는 사실상 완팀이라고 봅니다. 완팀.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김명신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김명신업. 김명신업. 왜냐? 김건희 여사의 본명인 김명신 플러스 강신업을 하니까 약자 김명신업이죠. 김명신업인데 저는 그래서 팀 김명신업이 가장 강력한 당대표 후보인 겁니다. 현재로서는. 만약 전 그래요. 강신업 변호사의 물론 당대표 출마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김건희 여사가 한마디 하시면 돼요. 나를 팔아서 정치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걸 명시적으로 팔고 있나요? 아니 팔고 있잖아요. 아니 그 팬클럽 회장도 그만뒀다면서요. 아니 그건 팔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 회장을 직함을 내려놨다고 해서 현대가 정적이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공언로께서는 그 강신업 변호사가 만일 당대표가 되면 될 개연성도 있다. 근데 만일 되면 국힘당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의 윤 대통령을 보니까 총선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그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진박 소동 아시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승민 찍어내기로 이제 절정에 달했던 게 진박 소동인데 그 당시 박 대통령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냐면은 우리 당이 원내 과반수 얻는 것보다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수 얻는 것보다 새누리당이 150석 얻는 것보다는 나를 끝까지 따르는 의원 100명 있는 게 낫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의 윤 대통령은 박 대통령보다 더 하신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우리 부부 나 윤석열과 내 아내 김건희에 충성하는 국회의원 50명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현재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 결정이나 판단은 총선에 도움이 안 되는 짓만 골라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간신배들이 윤 대통령의 눈을 막고 귀를 가리고 있어도 그래도 대통령이 최소한 어떤 게 내가 총선에 도움이 되고 총선에 도움이 안 될지 정도는 알거든요. 최소한 아는데 지금의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패배할 짓만 골라서 하고 계세요. 어떤 거냐? 윤석열 찍어내. 그리고 이를테면 지방선거에서 뭔 윤석열을 찍어내? 다른 게 아니라 이준석 찍어내.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먹일 수 있었던 경기도지사 야당의 내조. 그리고 당에 대한 장악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실질적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의 당대표 출마 선언도 사실상 묵인했어요.
그 사실상 묵인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묵인이죠. 사실상 오케이죠. 오케이 한 거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연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제 당권은 현재의 윤핵관에서 김명신업 체제로 넘어갈 것 같다. 윤핵관 체제에서 김명신업 체제로. 김명신업 체제로 가든 어떠든 김명신업 체제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뭐 김명신업 체제가 총선 승리는 뭐 장담 못하나? 아마 김건희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통 경영학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를 성공시킨 게 미래에 나의 몰락을 가져온다.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만이고 그건 한마디로 오만이고 과욕인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권이든지 결국은 뭐 때문에 몰락하냐면은 오만과 과욕 때문에 몰락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번 그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김명신업 체제가 뜨면은 국힘당은 몰락의 전주가 된다. 뭐 이런 몰락 대폭망이죠. 대폭망.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강신업의 대야망이 실현되는 순간이 국민의힘의 대폭망이 시작되는 순간인 겁니다.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신업의 대야망 이퀄 국민의힘의 대폭망인 겁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의 대폭망을 당하더라도 내 사람,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당권을 확고히 틀어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게 윤 대통령 부부의 판단인데 그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화물연대 얘기 한번 해보죠. 화물연대 지금 파업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일본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일본 연합함대 제독의 야마모토 이소로쿠에 다룬 삶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이게 이른바 그 밀떡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육군이 일본 해군을 향해서 미군과 마지막 결전을 해라. 우리에게는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가 있다. 무사시가 있다. 막 떠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 해군 관계자가 뭐라고 설명하냐? 아브라가 나인가? 아브라가 나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료가 없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파업이 아마 며칠 더 지속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아브라가 나인가? 대한민국 연료가 없다.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 제가 뭐 에너지 수급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저는 아직 그 명확한 입장을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화물연대가 자영업자의 모임이 아닌 노조라고 치고요. 일단은 뭐 정부나 언론부터가 뭐 화물연대는 노조로 이제 일단은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과연 화물노조는 귀족노조가 맞냐? 많은 언론에서는 화물노조를 귀족노조라고 하면서 뭐 한 달에 뭐 얼마를 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꼭 화물연대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화물연대는 또 사실 노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물연대를 뒤에서 추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때문에 귀족노조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화물차 기사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 하면서 화물노조를 귀족노조로 분류하는 분들이 역시 윤석열 정부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더라고요. 역시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마디로 이제 김명신업 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정의하겠습니다. 귀족노조와 서민노조를 구분하는 명쾌한 구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제가 귀족노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저는 현대 자동차나 저는 기아 자동차는 귀족노조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 귀족의 로망이 뭐냐? 귀족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세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권이 있으니까 세습을 하기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나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용 세습을 하려고 노조가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왜냐? 그만큼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니까 고용 세습을 하려고 했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 기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저는 우리나라 화물차 기사들 중에 내 자식도 화물차 몰았으면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받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네, 이해를 그렇잖아요. 해야 되는 거군요. 만약에 그 화물 노조가 정말로 그 귀족 노조였으면은 네.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냄새 잘 맡는 사람이 강남 아줌마들이잖아요. 네. 그럼 강남 아줌마들이 자기 자식들 화물차에서 만들려고 별 수단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치동에 내 자식 화물차 뭐 단기 속성까지 해가지고 되게 많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강남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 내 자식 화물차 기사 만들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기종 노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이제 귀족의 특성은 세습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귀족 노조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일단 판사나 검사도 귀족인 게 맞습니다. 왜냐? 보통 판검사들이 네. 막 평소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과중한 업무 때문에 죽겠다. 과로다. 그런 네. 말을 많이 했는데 과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검사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판검사 또 만들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직업이면 내 자식 판검사 만들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로스쿨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부모님이 판검사 출신이 무지하게 많아요.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귀족이에요. 권력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조 중에서도 귀족 노조가 있고 서민 노조가 있습니다만은 네. 기아차나 현대차는 귀족 노조가 맞아요. 네. 왜냐 고용 세습을 해서라도 내 자식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화물차 기사들은 내 자식 화물 하고 싶은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귀족 법원, 귀족 검찰 맞습니다. 네. 왜냐 검사나 판사들이 아무리 업무가 과중하다고 엄선을 피워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자기 자식 판사 만들고 싶어하고 검사는 자기 자식 검사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화물연대 파업에는 일정 부분 뭐 귀족 노조라고 비판할 부분은 없다. 없죠. 뭐 이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물차 기사들의 요구가 뭐 무리하다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화물연대까지도 귀족 노조의 프레임에 가두는 거는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보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그 화물연대 취재하는 기자들도 이거 의견이 다 엇갈리더라고. 그러니까 기사가 올라오는데 두 개가 서로 상반돼. 기자 둘이 의견이 달라. 생각이 달라.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화물연대 비판적인 기자들이 있는데 그런 기자들 중에서 자식 화물차 기사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진짜 화물연대 비판할 수 있다. 명쾌하게 뭐 그렇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왕세제 이상민이라고 했어요. 네. 황태자 한동훈이 지고 왕세제 이상민이 뜬다. 왕세자는 들어봤어도 왕세제는 우리나라에 못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경종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형제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경종에서 영조르 관계. 네. 그래서 이제 경종을 당시에 노론이 어떻게 압박했냐면은 아우를 왕세자가 아니고 왕세제로 세우라. 왕세제로. 경종은 자식이 없었나요? 불임이었단 말이 있죠. 사실 그런 저희가 또 하나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태종 이방원, 보통 킬방원이라고 하죠. 킬방원이라고. 태종 이방원도 그때 정종이었을 때, 그때 아마 태종 이방원이 아마 왕세제였을 겁니다. 왕세제. 왜냐? 그래요? 정종이 어차피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자식을 세자로 세운 게 아니라 동생, 형제를 세제로 세운 거죠. 너무 나가지 말고 지금 시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보통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윤석열의 후계자는 한동훈이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왜냐면 봤을 때 의외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케어를 안 해주고 있어요. 보호를. 얼마 전에 보호해줬잖아요. 가만두지 마라. 아니에요. 주거침입 그거.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진짜로 정확하게 그 워딩 자체가 엄청 진짜로 셌더라고. 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실제로 보호막을 제공했다면은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고소한 강용석의 모습이에요.
맨날 고소만 해. 너 고소. 보면 저희가 한동훈 관계 뉴스는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한동훈 야당 의원과 경론. 또 하나는 한동훈 누군가를 고소 고발인데. 그래, 그건 좀 전에 안 보던 그렇죠. 모습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고소 좀 했다고 해야 돼. 하지만은 그 문 대통령 가끔 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거의 뭐 매일 고소하는 것 같아. 누구를 갖다. 그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 매일 장관실에서 하는 일이 매일 거의 매일 고소장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더 탐사라는 데를 오늘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 내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야, 거기 들어가니까 진짜 어마무시하더만요. 한동훈이 까는 기사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탐사는 사실은 가세현한테 배운 거예요. 가세현의 수익 모델이 조국 전 장관을 터는 거였잖아요. 그걸 이제 그대로 물려봐서 우리는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 그 가세현의 핵심 수익 모델이 조국 가족이었다면은 더 탐사의 이제 핵심적인 수익 모델은 한동훈 가족이 된 거죠. 아니 거기 들어갔는데 헤어나지를 못할 것 같더라고. 그 내용들이 뭐 거기만 보고 있으면 그 말이 다 맞은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현재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고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는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얘기 뭐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전 그래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지금에서 아마 몇 달 지나면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실제로는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현재 조국이 겪었던 일, 조국이 당했던 모습이 현재 한동훈이 겪고 있는 일, 현재 한동훈이 당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해요. 네. 실제로 보호막을 제공해주지 저는 않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호막을 제공해주지 않는데 거기에 비해서 네. 어쨌든 이상민 장관은 보호해주는 모습이 보인다.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거의 뭐 후계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봤을 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야당에 대한 어떠한 그 기세 싸움, 삿바 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이상민 장관이 경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네. 용산 참사에 저기 네.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한 이거는 야당과의 기세 싸움이나 삿바 싸움 자체가 아니고 네. 윤 대통령이 지금은 이상민 장관의 소재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 양상이 나와요. 큰 그림을 이상민 자체를 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동훈은 이제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황태자로서의 수명이 좀 간당간당한데 네. 왕세제. 그리고 보통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선후배는 대학 후배가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고등학교 선후배가 제일 끈끈하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은 그냥 윤 대통령에게 직장 후배였을 뿐이에요. 직장 부하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이상민 지금 뭐 탄핵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윤 대통령이 그건 아마 명쾌하게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효율적인 공략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 이상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은 죽이지도 못하면서 약만 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맷집만 키워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동훈은 더 탐사 때문에 실제로 괴롭습니다. 네. 괴로운데 이상민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사실 그렇게 괴롭진 않아요. 괴로운 게 없어. 유효타가 없어. 오히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이 저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이상민이 나름대로 중요한 인물이구나. 오히려 그 이상민에 대한 재평가를 하도록 야당이 윤 대통령을 붙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니 그 양반 들어오자마자 마실수도 많았고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태원 참사도 터지고. 그러면 이전 행태로 보면 대개는 옷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맷집이 세긴 센 것 같아요. 한 장관을 어떻게 보면 그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옷을 벗기지 않는 게 야당과의 기세 싸움 때문이 아니고 이상민을 가지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 동시에 지금 이상민 장관이 겪고 있는 거를 윤 대통령은 하나의 성장통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장통이다. 이거는 성장통. 그것도 그렇고
그 정치 문법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 옛날에는 그 정도 되면 일단 책임지고 자리를 물러났는데 우리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정치 문법 같은 거는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고 그게 또 그 양반 특성 아니에요? 그 윤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은 선택적 민감해요. 선택적 민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만 자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요. 네, 그러네. 네, 오히려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둔감하면 안 되는데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죠. 현재 윤 대통령 같은 거 봤을 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는 듯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의외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은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황태자 한동훈은 지고 왕세제 이상민이 뜬다. 네. 뜬다 이상민. 네.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 강신업 변호사가 다시 얘기하면 어떤 분이었냐면은 바른미래당이 이제 거의 뭐 이른바 군소정당이잖아요. 바른미래당에서도 아주 존재감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현재 세간의 권력서열 4위까지. 바른미래당도 했어요? 네,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강신업 변호사를 바른미래당을 부르는 게 손학규 전 대표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정치 활동을 했군요. 네, 바른미래당에서. 나는 변호사다가 그 당시 이제 변호사다가 무슨 회장 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강신업 변호사가 무슨 이를테면 민변 활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바른미래당 활동이 거의 사실상의 정치 대비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떤 분이냐니까 회의 때 와서 가만히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만큼 그때는 얌전하고 존재감이 없었다는데 이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마음 건심을 득템한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집권 여당의 당 대표에 공식 도전할 만큼 몸값을 키웠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핵심은 김명신업, 강신업 변호사하고 왕세제, 이상민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이제 후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냐? 김건희의 남자 강신업 대 윤석열의 후배 이상민. 강신업 대 이상민 대 강신업으로 후계 경쟁 구도가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의 국민의 힘입니다. 하여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법을 제시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세요.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그 얘기 해야지. 아니야. 끝났어. 우리 그거 구글 안 해.